자체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NYPD가 저를 싫어해요. 하루에 보통 60발에서 90발 정도를 사격을 했었는데 GBLS 제품을 쓰자마자 200발씩 쏘다 보니까 트레이닝 아워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시간이면 인업했던 하루의 트레이닝 양이 4시간을 5시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저를. 저는 그래서 지금 저기 가끔 가다가 버지니아에 있는 버지니아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HRT라든지 SRT라든지 Search and Rescue Team, FBI HRT, Hostage Rescue Team, 그리고 NYPD SWAT Team,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AL Team, Tier 3 guys, 버지니아 BGM, 그리고 NYPD SWAT Team, 그리고 커네티컷 폴리스 디파트먼트 SWAT Team하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PD에서 SWAT Team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라이플 클래스가 굉장히 적었어요. 클래스의 아워수가. 근데 지금 옛날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슈링 해가지고 콘서트장에 있는 베네시아.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찰들이 1년에 4번 3시간 동안 또는 4시간 동안 라이플 클래스를 이수를 해야지만 계속 폴리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었어요. 정책이. 근데 그거를 따라서 지금 강력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라이플 클래스 트레이닝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버짓이 없는데 조금 더 이렇게 훈련량을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저걸 이제 많이 찾고 지금 서플라이도 많이 하고 USMC 같은 경우에는 따로 M27 조금 이제 416의 확장 버전 같은 거 지금 따로 본사에서 개발을 해서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마추어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네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대로 어떤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A, B, C가 뭐 플랜을 가지고 작전을 들어가지만 분명히 F나 그리고 G로 오퍼레이션이 끝난다. 꼭 명심하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야지에서 같이 총 쏘고 이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 이 훈련장 가보셨습니까? 네. 한참 그 USMC에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문제가 많았을 때 해병대 그 시가지 훈련장이 있는데 간판들이 전부 다 한글이에요. 지도도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어. 저 13년도에 교육받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날리고 이럴 때 제가 갔던 훈련장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훈련장을 미국에서도 갔는데 한국은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 인스트럭터가 얘기하는 게 네가 만약에 저 필딩에 들어갔으면 무기 출입 안 할래? 하잖아. 그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한국에서 만약에 필딩을 점거를 하게 되면 스페셜 포스에서 점거를 하게 되면 국전단에서 그러면 시그널이나 아니면 무기추로 설치 안 하십니까? 예, 당연히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훈련이 돼야 된다. 네. 와. 그러니까 무기추에 10분 만에 들어가는 홀을 얘네들은 30분, 40분씩 걸리는 이유가 스텝 하나를 조심하면서 라이스를 다 확인하고 무빙하고 저는 그리고 해그인 같은 경우에는 40mm 그레네이드가 나와요. 재밌겠다.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마킹도 되고 스모킹도 되고 비산도 되고 소리도 돼요. 소리도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권해주시는 거는 이제 단순히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장비로 현재 그렇죠. 화기를 쓰는 장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제대로 구성된 작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훈련은. 그 하드코어 미국에서 얘기하는 하드코어 에어소프트 밀습이라고 부르죠.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40시간짜리가 있어요. 원스톱이에요. 그냥 작전 들어가면 4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트 세우고 있는데 별짓을 다 해야 돼요. MPC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헬기들 와서 애들 그리고 캐리할 수 있는 그 에모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물도 없고 에모도 없으면 HQ에다 무전 날려가지고 헬기가 오든지 수송부대가 와야 되는데 수송부대가 오다가 MPC에 걸리면 말짱 노르목이 되거든요. 그냥 인간인들도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그 군인들은 더 할 거고 그렇지. 군인들은 더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성국을 딱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요구된다는 더 요구되는 거죠. 미국에서야 사람들 뭐 인조에 한다, 뭐 해머라고 한다 하지만 시리어스
시리어스하게 에어소프트 플레이어들조차도 저도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을 20년 동안 했지만 저도 야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라디오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역시 그냥 일반 고객들이 라디오 안 찾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러니까요. 인원들이 인디비주얼 라디오가 없어서 그런 게 현재대로는 항상 다 그렇죠. 근데 그 편제가 꼭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 그 편제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편제를 가지고 있어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편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편제라고는 아무도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체인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1인 군대가 될 수, 1인 보병이 되고 1인 지휘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에서는 만들어야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1인 편제로 다 라디오를 가지고 라디오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자체를 다 설명을 해주고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하드코어 트레이닝들을 해야지만 저 된다고 저는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모의 교전, 훈련 체계들 중에 이제 모의 교전에 대한 훈련 체계를 한번 이제 비교해서 이제 요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페인트볼은 너무 희화화된 거. 근데 물론 예비군들 이게 쓰면서 뭐 참여를 유도하고 뭐 즐겁게 해주면 이게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 흔들로서 뭐 훈련 자체가 희화화된다는 단점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실제 유효 사거리는 이 비비탄보다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일즈는 준비하는데 소요가 너무 많이 들고 체계 자체도 너무 비싸고 이제 에어소프트는 다만 피탄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그 NYPD 스와트하고 트레이닝 코스를 같이 있을 때 인스트럭터가 바디에 맞아도 go forward 해라. 그 비가 피탄 돼가지고 소리가 빵 나지 않습니까? go forward 해라. go forward 해라. 만약에 숄더나 이런 데 맞으면 오케이, lay down hallway. lay down hallway 했을 때 과연 2번, 3번, 4번에서 이 부상당한 전우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도 역시 필드에서 고려를 하게끔 해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소프트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네네. 특히 전임원 장관님께서 임무하실 때, 사령관님 재직하실 때 특성화 교육을 하라고 이제 임무를 주시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CQB MOUT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민간 본사 동호회원들을 데리고 와라. 저 사람들은 이게 이미 스포츠화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일 때, 세 사람일 때, 공간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복층일 때, 이럴 때 이 공간에 대한 해석 자체가 공식화돼 있다, 포뮬러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고 노력을 해주시고 저변화시킨 분들이 이게 단순히 이제 에어소프트하고 차원이 다른 그냥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조언 주신 어떤 유탄이라든지 수류탄이라든지 뭐 핸드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레이저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야시형과 무전기까지 편제전기까지 다 써서 하면 실제 그 제대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대로 그 범위 그대로 임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함으로써 그 교관 앞에서 할 수 있는 실수는 다 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전 그러니까 총에 맞아도 비비에 맞아도 고고 원샷은 무조건 이머전시 상황에서 복구에서 대치를 했을 때 한 발 맞는다고 해가지고 블랙프루프가 분명히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안 움직이면 팀 전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시츄에이션. 그냥 이 방탄 플레이트까지도 그 상황이 하나로 그렇죠. 정확하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발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깨꼬닥 하지 말고 못 보아 헬멧에 맞아도 오케이, 최초한 한 발 맞아도 오케이, 못 보아 그렇게 하고 최소한
그러니까 피탄 뭐 이제 맨살에 피탄 내든지 다리에 피탄 냈을 경우에는 부상당한 상황까지 묘사를 해서 그 두 번째 아니면 다른 팀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퍼스트맨이 만약에 맨다운 당했을 때 세컨맨하고 떨드맨은 커버를 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이 드래그에서 빠지는데 드래그 했을 때 어떤 수신호로 해가지고 백업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전시 상황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NRPD 같은 경우에도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스모킹 밤을 터트렸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스모킹 전체가.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썰물을 가지고 있어요. 연령상으로 훈련한 근데 그것도 유승부되지 않으면 에이밍을 못합니다. 이거 왜 틀리지 않습니까? 에이밍 그러니까 이 에이밍에서 슈링하는 것도 역시 훈련을 얼마나 그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을 하거든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머전시 상황에서 연막탄을 필터 안에 다 터뜨려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피할 식별이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그 상황이 좋게만 이어가지 않을 것이야. 잘 아시고 계시고 훈련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지대로 할 수 있는 각 팀원이 각 팀 리더가 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인프루먼트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계속적인 교육 같은 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철저히 동의하고 또 나름 그걸 또 이제 저희 실제 실무에서도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알게 된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마일즈랑 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일즈는 결국에 게임 논리에 빠집니다. 야 어디 적인지 모르겠는데 야 막내야 뛰어가봐. 야 너 누가 가봐. 너를 부르 그럼 우리가 찾을게.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그때 전임원 장님께서 민간 군사에도 불러가. 민간 군사 동호회도 불러가. 저희 특전사 요원들이 체력도 되고 전투 기술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딱 같이 해보니까 아까 그 공간을 이해하고 이 공간과 공간을 극복을 할 때 그 파트너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처음에는 저희 특전팀 날고 기는 대원들도 초반에 근데 다만 한 두세 번의 경험치가 쌓이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굉장히 이제 뭐 극복해내고 오후에는 이제 또 체력이 민간인들보다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희 대원들이 막 이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고맙게도 그 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씨 야 처음에서 나 당황했네. 아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야 공간을 다시 보겠어. 우리가 저 민간인들한테 한수 배웠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그 공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공간과 상황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이제 에어소프트에 관심 있고 좋아하지만 군사 훈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다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런 조언과 또 실제 단순히 소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방탄이 적용되고 그리고 내 수리탄이나 우정이나 자식이 이것까지 복합해서 한다면 분명히 더 개량된, 더 개선된 그런 훈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전팀에 이제 목참급 중사 그리고 이제 선임관 임무 생활하는 이 초임 상사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트로브라이트가 새로 나왔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그렇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훈련장에 딱 들어가서 통제관이나 평가관이 있을 때 이 장비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장비랑 연동해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할 거를 반영해서 훈련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고참들이 놀라죠. 그런 거였어? 저는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오버라이트다. 진짜 뼛속까지 임무에 집중하고 싸우겠다라는 생각하고 보니 그런 친구들이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우리 팀의 이 레벨과 수준을 정확하게 알면서 야 이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이런 임무를 하고 난 여기서 이걸 할게 하면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점점 끌어올려가면서
임무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달성되는 이걸 하기 위해서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 환경 그리고 후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이 된 걸로 좀 개선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급부대일수록 개략적인 팀만 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특전팀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수준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너네가 훈련에 짜서 너네가 하고 싶은 훈련을 봐 라고 임무를 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건들을 상급부대가 지원해주고 그렇죠. 저는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훈련, 가르쳐주지 않은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내 전우가 실제 환경에서 관사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자책과 그 슬픔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네 맞습니다. 저희 모든 지휘관들이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지고 안고 군생활을 해도 힘든데 그런 마음까지 갖고 군생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평생 살면서 마음의 한쪽에 짐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가르쳐주지 않은 지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안 가르쳐준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떻게 새롭게 연구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마 그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준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꼭 해야지 이런 것들조차의 기회를 안 박탈하는 주는 거죠. 네, 박탈하는 거는 정말 큰 위험 부담이고 그 위험 부담 자체가 자칫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정말 평생 공부이고 평생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뭐 앞으로는 이 부하들이 아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더 잘 들어주고 아마 기회를 줘서 해보겠습니다. BPTS 체계만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이익되는 그 판매나 아니면 유통 이런 쪽이시지만 그 외에 범회적으로 이렇게 훈련 체계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다른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별도의 싱글 콘텐츠로 다스 USA 한마디 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한분 지원해 주시고 특전사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